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청소년기를 넘어갈 때까지 매 순간 건강한 성장을 고민하는 부모들. 영유아 검진 받을 때 항상 지속적인 관리 요함이라는 꼬리표를 항상 달고 살았어요. 그 꼬리표를 좀 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장기에 영양과 운동, 숙면의 3요소가 골고루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키가 잘 자랄 겁니다. 하지만 성장 3요소가 지켜지지 않거나 다른 방해 요소가 생기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성장이 빠르게 멈춰버릴 수도 있는데요. 시기에 맞는 성장 치료는 바로 골든타임을 잘 잡아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1번 키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키 자라는 시기 자체를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잘 자라는 시기에 몸 관리를 해주면 지속적으로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건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후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의 키 성장은 부모의 관심만큼 큰다고 할 정도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의 건강한 키 성장을 위한 조건,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맞춤형 한방 솔루션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한의사 하성미 원장. 성장에 있어 편식은 큰 문제입니다. 편식을 하면 성장에도 영향을 주지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주연이의 부모님은 주연이의 편식이 늘 걱정이었는데요.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 외에는 야채나 채소는 전혀 안 먹었고요. 이제 제가 조금 구슬려서 먹게 되면 밥을 다 먹기도 전에 토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반에 31명 있는데 제가 5번째로 작아요. 키가 크면 좀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어서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키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4cm 정도 작은 편이고 몸무게는 6kg이 많은 상태입니다. 체형 분석 결과상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심장이 허약해 잘 때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편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키 성장이 걱정돼 작년 여름부터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최종 키는 169cm로 예상됩니다. 아직 이제 사춘기도 아직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고전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150에서 155 사이까지 이렇게 훌쩍 키워놓으면, 그러면 무난하게 정말 70대 후반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잠은 뭐 그죠, 10시, 11시 이렇게 계속 자니까 그렇게 하고. 진단상으로 심장열과 간열이 과다해서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진맥과 촉진으로 건강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위하고 장, 그 간의 충혈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찌르는 것처럼 아픈 느낌 없지? 그래, 주연아. 심장열을 안정시켜서 일단은 숙면을 취하게 하면서, 그리고 코피가 나서 혈액 손실이 되거나 체력 소모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몸 관리를 해주는 체질 개선하는 성장탕이 들어갔고요. 각종 물리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코 부분, 비염도 같이 있었는데 그 비염 부분을 좀 개선을 하니까 확실히 키가 더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장탕은 아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는데요. 주연이의 경우 체질을 개선하는 한약재에 성장을 돕는 한약재를 더하고 비염 치료, 심장 기능 개선, 체지방 조절 한약재를 넣은 성장탕을 처방했습니다. 근육이나 뼈를 강화시켜주는 모가피, tuk출, 우승, 건지방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은 골밀도 자체를 올려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황련이나 황금, 자절 이런 약들이 있고, 소화 기능을 올려줘서 영양 흡수를 도와줘서 키가 잘 크게 하는 약들을, 창출, 백출, 진피 이런 약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맞춰서 그런 약재들을 정말 소화공식처럼 정확하게 조합을 잘해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부항으로 척추의 근육을 풀어주고 성장 약심을 놓아 성장판 자극과 순환을 돕습니다. 이건 한약이 흡수된 패치고요. 다리 주변, 성장판 주변에 있는 혈자리에 붙이면 한 3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약간 피부로 한약이 흡수되면서 혈류나 신경순환이 좋아집니다.
척추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바른 자세 교정을 도와주는 척추 견인 치료도 진행합니다. (9개월째) 성장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시작 당시 또래와의 키 차이가 4cm였다면 지금은 1cm 차이로 줄었습니다. 유독 편식이 심했던 주현이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던 채소 반찬에도 거침없이 젓가락질을 합니다. 지금은 뭐든지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야채나 채소도 주면은 곧잘 먹기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만족합니다. 스스로 한약을 챙겨 먹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먹기 힘들었던 한약도 이제는 한 번에 마셔 넘기게 됐죠. 성장판을 자극하는 무통 스티커 팀을 붙이고 태권도장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꾸준히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태권도장을 찾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다른 줄넘기나 뭐 다른 운동도 같이 하니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대표적인 성장 운동 중 하나인데요. 쭉쭉 뻗는 스트레칭을 통해 성장판에 적절한 자극이 돼 키가 크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6cm 컸다고 했어요. 치료 더 열심히 받아서 키가 더 크고 싶어요. 아이가 약하고 많이 아프고 뭐 병원에 약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그런 친구들이 키가 쑥쑥쑥 잘 크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키가 덜 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체에서 그런 대사 요소를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성장하는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키나 골격이 형성하는데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이제 키가 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걸 안정적으로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키 성장에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키는 유전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에 이어 둘째 딸까지 또래에 비해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한 것이 걱정이었는데요. 또래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차이가 나고요. 체격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혜영이 같은 경우는 약간 편식도 조금 있었고 자기는 먹는 양이 전체적으로 조금 작고요.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내원하게 됐어요. 반에 한 20명 넘게쯤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앞자리였어요. 제 친구 중에서 저를 쪼꼬미 투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놀려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매 모두 또래에 비해 10cm가 작은 편입니다. 먹는 양이 적어 체중도 적게 나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언니 혜영이는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영이는 2019년 12월에 내원을 했었는데 키는 11cm 정도 작은데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드셔서 각종 검사를 하시고 이제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 걸 확인하시고 편안한 치료, 안전한 치료를 하시려고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다영이는 언니와 비슷하게 또래 애들보다 10cm 정도 키는 작고 각종 검사상으로는 일단은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인데 키가 이제 그동안 그렇게 안 자란 것이고 식욕이 조금 떨어져서 많은 양의 음식을 좀 먹지 못하는 소화기가 좀 약한 스타일의 아이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키도 몸무게에도 만족스러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금방 시작될 것 같던 혜영이의 사춘기도 지연돼 클 수 있는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체중이 지금 많이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체중이 예를 들어서 막 37, 막 8 이렇게 뛰어버리면 지연하기 좀 힘든데 일단 체중이 많이 변동이 없어서 조금 더 버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고 키도 지금 크는 추세는 계속 괜찮거든요.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혜영이는 두통과 다리 성장통, 아토피 증상이 완화됐고 먹는 양이 적던 다영이는 치료를 시작하고 먹는 양이 늘면서 체력도 향상됐습니다. 다영이가 뱃살이 약간 붙었네요, 어머니 저번보다. 혜영이는 약간 빠졌고.
키는 11cm 정도 자라서 또래 친구들과의 키 차이를 3-4cm 정도 줄여 놓았고요. 그리고 성장판 진행도 좀 완만하게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성장 시기도 조금 늘어지고 이제 초경이 가는 시기도 조금 늘어질 수가 있어서 최초에 예상했던 예상 키보다는 한 4-5cm 정도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영이는 1년 4개월 동안 키가 9cm 정도 자라고 체중은 3-4kg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도 체력적으로 잘 버텨주어서 아이가 잘 지치는 것도 훨씬 덜하고요. 이제 성장하는 시기도 언니보다는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자매가 함께 치료를 받다 보니 서로에게 힘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동생에게 무섭기만 하던 주사도 씩씩하게 맞는 언니를 보며 용기 있게 잘 맞게 됐죠. 건강도 좋아지고 키도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어머니는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밥 잘 먹고요.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잔병 치레가 없으니까 애들이 한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힘들고 나중에는 주사 맞는 것만 아프고 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는 동생이랑 같이 치료받을 거예요. 또래보다 10cm 이상 작았던 다영이의 키는 어느새 또래의 표준 키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니 혜영이는 1년 5개월 동안 11cm가 성장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보통은 그냥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28% 정도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는 임상적으로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많이 받는 친구도 있고 좀 적게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5에서 10cm 정도는 유전적인 키를 벗어나서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 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현재 진영이는 또래보다 키가 조금 큰 편이지만 비염이나 두통, 어지럼증이 있고 뼈 나이는 2년 정도 빠른 상태였는데요. 알러지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꼭 그 비염 때문에 이제 잠도 못 자고 학업에도 집중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골반이 비대칭하다는 건 여기 와서 알게 됐거든요. 크진 않고 그냥 보통이라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작은 키에서 머무를까 싶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키 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처음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조기 사춘기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예상 키가 164cm로 나왔는데요. 골반도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 발목이 삐는 현상이 잦았습니다. 제일 처음 내원했을 때는 키가 작다기보다는 또래 애들보다 5-6cm 정도 키가 큰 상태로 내원을 했고 체중이 한 11kg 정도 조금 비만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스트레스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뭐 숙면이 좀 안 되거나 코피가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기본적으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증상들을 가지고 내원을 하였습니다. 체지방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 식습관을 교정하는 상담도 필요했는데요. 아침에는 죽을 섭취하고 저녁은 현미밥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추천했습니다. 머리 약간 무겁거나 이러면은 한 번씩 나가서 시원한 공기 쐬고 그래라 산책하고 일단 여기가 시원하면 어머니 덜 아파요.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면. 그러니까는 창문 열고 이렇게 시원하게 공기순환 확 되게. 먹어야 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살은 빼라고 하고 그런데 먹는 걸 줄이면 혹시 키가 안 크면 어떻게 해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음식도 그렇지만 성장기에도 뭐든지 적당해야 하거든요. 과하면 곤란해요.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미 지방으로 아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당분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 그러니까 뭐 밥, 빵, 떡 이런 것들은 많이 줄이셔도 성장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체지방이 빠지면서 성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서 키 성장이 조금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골반의 균형이 맞지 않아 습관적으로 발목이 삐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체형 교정 추나를 진행합니다. 지금
다리 길이는 맞춰놨는데 일상생활에서 자세 또 잘못 잡고 그렇게 올바른 자세 유지하지 못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평소에 자세를 좀 잘 유지하도록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성장추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신체적 불균형을 뼈나 관절 이런 것들을 손으로 직접 밀고 당겨서 불균형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가 되겠고요. 관절이라든지 연부 조직, 그 다음에 인대 이런 것들을 경직된 것들을 직접 손으로 풀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 라인의 부항을 놓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도합니다. 계절성 비염 치료를 위해서는 코 주변에 무연 전자뜸을 놓습니다. 이거는 성장 약침이라고 해서 녹용하고 홍화가 주성분이고 보통은 이제 이 성분이 성장, 면역 그리고 이제 골밀도 증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과정은 보통 그렇게 체질 개선과 성장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한약을 먹으면서 그리고 주 1회 내원을 해서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추나 치료라든지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각종 부항 물리 치료 그리고 겨눈 치료 같은 기계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성장판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치료를 했고요. 결과는 지금 현재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치료를 받은 8개월 동안 7cm 키가 성장하고 체중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쓴 약을 먹는 것도 힘들 거고 뭐 이리저리 힘든 부분이 많을 건데 그래도 싫다는 내색 없이 꾸준히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조금 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줘도 저는 너무 고맙고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수아는 3년 전 처음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또래에 비해 키가 7cm 컸지만 뼈 나이가 1년 8개월 정도 빨라 최종 키가 걱정이었습니다. 초경을 하게 되면 키가 잡히니까 보통 그전부터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소아과 가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성장판 검사를 했는데 소아가 곧 초경을 6개월 안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3학년밖에 안 돼서 6개월 안에 초경을 한다 하면 어린 나이에 초경을 하면 조금 키도 잡힐 뿐더러 솔직히 학교에 보내는 게 좀 걱정됐었죠. 또래 놀림도 당할까 싶어가지고.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11세인데요. 수아는 그보다 1년 빨리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키 성장이 빨리 멈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최종 키는 158cm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죠. 키는 또래보다 많이 커서 걱정이 없는데 2차 성징, 그러니까 사춘기의 징후가 좀 빨리 나타나서 현재 상태로는 거의 1년 안으로 조경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 상황으로 내원을 했고 체중 자체도 조금 과체중이었습니다. 성조숙증 치료를 통해 초경을 지연시키고 성장 치료로 키 성장을 촉진해 현재까지 초경이 시작되지 않고 키도 최종 예상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때 4월 30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봤잖아요. 네. 0.4 컸던데. 그쵸? 일단은 이제 뼈 나이가 지금 열려 있는 끝쪽이라서 요렇게로 하면 당연히 아주 수월하게 165 넘어갈 거거든요. 괜찮아요. 만약 치료하지 않고 조기 사춘기에 들어갔다면 수아의 최종 키는 158cm에 그쳤을 텐데요. 성조숙증 치료를 통해 사춘기의 진행 속도를 늦춤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벌고 최종 예상 키보다 더 클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탕과 식습관 교정으로 체지방을 조절하고 운동 치료와 물리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도와주었죠. 수아는 그렇게 2년 1개월 정도를 치료를 했고 현재 6학년 1학기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조경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장도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서 2년 반 동안 18cm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서 이미 160cm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처음 예상했던 예상키가 158cm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66cm 정도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지금처럼 경과가 계속 좋으면 그 이상도 충분히 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약 2년의 치료 기간 동안 17cm가 자랐고 또래 표준 키보다 7cm 더 큰 상태입니다. 매주 와서 치료하는 것도 힘들 건데 수아는 뭐 그렇게 불평불만 없이 따라와 준 것도 고맙고
한약 먹는 것도 되게 다른 애들이 힘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그만둔 사람도 봤는데 그렇지 않고 수아는 뭐 꾸준히 먹어주고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와줘서 거기에 되게 만족하고 고마워요. 지금 키는 161 정도 되는데 지금처럼 꾸준히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키가 더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체중이 과하게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표준보다 적게 나가는 저체중도 키성장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가 또래들보다 한 7cm 정도 차이가 많이 났었고 몸무게도 저체중이어서 이게 자주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고학년 되니까 걱정이 돼서 검색해보고 수아병원에 왔어요. 25명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좀 작은 것 같아요. 너무 말라서 애들이 너 마른 거 자랑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래갖고 조금 나빴어요. 편식을 하는 식습관에 식욕도 낮아 먹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심장이 허약해 잠이 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주 깨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웠죠. 예상 키 자체는 일단은 155cm가 안 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잠도 조금 숙면을 못 취하고 있고 먹는 양 자체도 충분하지가 않아서 영양적으로도 조금 성장하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개월 전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인 성장 치료부터 비위 개선 치료, 식습관 교정까지 수빈이를 위한 맞춤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키워야 돼요, 어머니. 오래 바짝 키워야 돼요. 제가 새벽에 좀 일찍 나가는데 보면 잠이 푹 잔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는 게. 애가 이렇게 늘어져서 좀 완전 몸이 푹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어머니. 그러면 돼요. 잘 자요. 그러면 돼요. 무통 스티커 침으로 성장판 주변 혈자리를 자극해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거는 이제 왕뜸 치료인데 보통 이제 소화기가 약해서 일단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서 운동성을 올려주는 효과를 위해서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뼈의 재생과 순환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 성분의 약침으로 성장판을 자극하고 순환을 돕습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을 늘려 아이의 척추를 자극하고 스트레칭과 견인 효과로 키 성장을 촉진합니다. 성장판을 자극하거나 그리고 소화기, 특히 위하고 장을 머뜸이나 그리고 그 경혈을 자극하는 패치 등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자극을 해줘서 운동성을 올려줘서 소화 기능을 올려주고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각종 물리치료들을 병행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월이 경과했고 그 기간 안에 키는 지금 8cm가 컸고요. 체중은 7kg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10개월간 8cm가 자랐고 또래와의 표준 키 차이를 7cm에서 4cm로 줄였습니다. 몸무게는 그래도 지금 정상 몸무게로 다가가고 있고 키도 지금 많이 크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라면이나 콜라 이런 음식들 좋아해서 그것만 먹었는데 지금은 채소랑 다른 음식들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키랑 체중이 늘어서 제일 만족스럽죠. 한약 먹고 몸무게도 많이 늘고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꾸준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키 성장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성장판이 다치기 전 키가 잘 클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더디게 자라거나 혹은 또래보다 너무 빠르게 자란다면 성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지,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빠르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서 어떤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면 치료를 하고 괜찮으면 그냥 생활 관리를 잘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는 아이가 지금까지 잘 컸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앞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사춘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꼭 확인을 해서 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